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 창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오늘도 재미있는 K국장 얘기 클로징벨 라이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20일 320 3시 20분에 시작하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아, 국장 진짜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와, 이런 시장이 있나? 와, 젠슨 황해의 영향으로 네, 삼성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5.7% 상승. 와. 77,000원. 그 덕에 코스피도 1.29% 상승 2,690, 2,700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종목은 다 죽었다는 건가? 삼전이 5.7% 상승했는데. 장이 얼마 올랐다고? 네? 장이 얼마 올랐다고요? 김장열 본부장이 하창원 본부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은 1.29% 상승 안 오른 중입니다. 거네. 1.29%면 거의 안 오른 거네. 거의 안 오른 거죠. 코스닥은 하락입니다. 20%니까 5% 하면은 1.0 몇 퍼센트 삼성전자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은 오히려 좀 빠진 거지. 빠졌다고 볼 수도 있어. 빠졌다고. 근데 하이닉스가 2.5% 빠졌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러면 다른 거 약간 올랐네. 예, 약간 똔똔. 약간 오르고. 네. 저는 오면서 오늘 김장렬 본부장님이 네. 삼성전자를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 너무 저는 다 궁금했어요. 오전에 다 얘기했다고? 오늘 다 얘기했잖아. 저희 삼성전자 얘기 뭐 그렇게 많이 안 그렇지. 했는데. 삼성전자는 가고 하이닉스는 빠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에?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래요? 뭐라는데? 그래요? 삼성전자가 모든 걸 오늘 등락폭 결정할 거라고 관전 포인트 4개 찍어서 가져왔는데. 아,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해째와 그랬째 정확하게 이제 물질을 어. 남겨야 돼. 맞아. 자, 오늘 아침에 오프닝 벨을 물 드시러 가시기 전에 바로 이거 네 가지를 30초 안에 그래요? 얘기하고 물 들어가셨어. 그 처음 시작할 때 못 보신 분은 모를 수도 있었겠네. 저 역시 약간 의심할 뻔했거든요. 어. 봐야 돼. 그래. 저 두 번째, 젠슨 황이 네. 삼성전자 HBM 테스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 발언. 어허. 코스피의 등락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정확하셨네요,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하이닉스가 비슷하게 약간 빠지길래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 하이닉스가 반대로 갈 수가 있고. 마이크를 네. 이렇게 살짝 가까이 다가가. 삼성이 많이 오면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괴롭지. 삼성전자가 항상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블랙홀처럼 이거 빠져나가니까. 네네. 하이닉스 빠져나가고 모두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은 날이죠. 저 텍스트의 아침 거랑 다르게 수정 없었죠? 수정 그대로. 그대로죠. 그대로. 그대로. 밸류압도 마찬가지고. 밸류압이 당근 있지 않아요. 이거 정치 얘기한다고 막 난리 뽑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정치 저희 얘기. 방송의 제목을 제가 정했거든요. 네, 뭐죠? 요거 어때요? 본부장님. 미운 우리 새끼? No. 역시 내 새끼. 하트. 어떤가요? 내 새끼. 네, 이거 새끼 하세요. 이거 새끼 하세요. 너 새끼. 너 새끼 하세요. 아이고. 삼성전자 5%대 급등. 네. 자, 장이 지금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러지? 근데 민준 씨는 삼전이 이렇게 강한데 지금 거의 대한민국 온 국민이 주주인 삼성전자가 네네. 오르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솔직히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소신 발언 갑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무엇이? 그러니까 네. 딱 뭔가 이슈가 있어서 뭐 급등하고 그런 테마주들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테마주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무언가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보여주면서 단계적으로 올라야지 갑자기 여기에 자금 쏠려가지고 6% 급등한다? 이거 뭐 잡주도 아니고 이거는 어허. 그렇잖아. 5%하고 잡주라면 너무 심하지. 아니, 삼성전자 5% 가는 거 저 아니, 지금 한 무슨 2년 만에 반도체 처음 봐요. 무슨 반도체 20% 갔다가 20% 빠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뭐 다른 종목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제가 반대 이건 입장을 좀 할까요? 그렇지. 삼성전자도 이렇게 오를 수 있죠.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6%, 7% 올랐었잖아요. 비슷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그 건전성을 위해서 네. 약간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여론 역시 안 좋네요. 박 SJ 명, 너 나가 놀아라. 알겠습니다. 시끄럽다 명, 명조롱이, 민준이 형 나가라.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요. 삼성전자 화이팅. 좀 그러면 안 되냐.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 6분 남은 상황에서 하창원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어제 그 검은 백조를 백조로 표현한 거와 네. 근데 나름 저는 마스크를 낀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오늘 또 이게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일본.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이게 우리의 한마디가 여기 껴도 저기 껴도 잘 맞는 거에서 난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꼈고요. 네. 신기가 왔을 때 그렇게. 신기가 왔을 때. 여기로 저기로 다 신기가 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어제 불안함과 네. 정반대로 두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은 마감이 안 됐지만 네. 뭐 코스피 1%대 상승 나타나고 있고 오늘 수급에서 완전 좀 반전이 일어났죠. 선물이 무려 1조 3천억 원. 와. 한 방에 그냥 미쳤다, 미쳤어. 네, 들어오면서 외국인이요? 선물 외국인 선물. 네. 9시 30분부터 여기 네. 차트 나오면 혹시 보여주세요. 9시 9시 30분부터 쭉 9시부터 에이 이거 아닌가 이러고 쭉 내리다가 여기서부터 무슨 신기가 돌았는지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9시 2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부터 쭉 당겨서 와. 9시 10분 우리 저기 오프닝들 한참 하고 있을 때. 오프닝벨을 봤네. 오프닝벨 보고 아, 오늘 본부장님 그 4개 찝어주신 거 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우. 야 50% 맞았어. 아니야 그 4개 찍었을 때 요 9시 초반에 떨어졌어. 이게 듣고 나서 소화시키느냐고 시간을. 소화시키느라 소화불량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물이 좀 들어왔다는 거. 와 외국인이 또 8,000원 현물도 8,000원 사고. 와.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지금 이제 현금화 사과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어제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네, 어제 좀 불안감이 없었고 사실 약간 좀 뭐 FOMC 이후에 포지션을 잡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뭐 비중 확대를 하시면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에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저 PBR과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와주면서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거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 오늘 3전이 이렇게 5%가 넘게 올라갈 때면 네. 항상 상승 종목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치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투심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흐름이 좀 일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가든 쪽만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좀 소외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행스럽게도 거래대금은 좀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좀 일부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연속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유가랑 환율 어쨌든 오늘도 환율이 원달러 결국엔 또 1339원 거의 변동 없이 끝났거든요. 네. 이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FOMC에서의 좀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내일 만약에 FOMC에서 뭔가 네. 과격한 발언이 나와서 네.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좀 머리를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삼성전자는요. 네. 오늘 뭐 대단한 큰 게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젠스랑이 얘기한 거지 결과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주총 있었던데? 주총. 네. 주총에서 한마디 있는데 아까 우리 딴 데서 만났죠 잠깐. 맞아요. 주총 별 얘기 없을 거라고. 주총은 정기 주총. 정기 주총. 최초로 주주와의 대화. 2, 3년 내로 반도체 일이 탈환할 거다. 그거 한마디 있었고 네. 가속기 쟤네들이 GPU 비슷한 거 GPU는 아니에요. 네. 그 저기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 뭐 저기 그거를 뭐 엄청난 걸 만든대요. MI 뭐 엄청난 거. 그걸 두 마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2년 뒤, 1년 뒤니까 젠슨랑 얘기하는 것보다 더 늦은 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실체가 있어서 간 게 아니야. 네. 실체가 간 게 아니니까 삼성전자 발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다 가느냐? 택도 없는 거고 삼성전자한테 좀 많이 기대했던 소부장주. 제가 장중에는 제 채널에서는 몇 개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종목 거기 플러스 다른 종목까지 그런 종목만 오른 거예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동진세미케믹이라든지 뭐 원익QNC라든지 또 다른 사람 알려주더라고 제우스 뭐 PSK 홀딩지 삼성전자에 좀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올랐는데 나머지 함이나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반도체 ETF에서도
삼성전자가 오늘 없는 주식, 없는 ETF는 안 좋았거든. 예. 근데 오늘 시초가 없었으니까 내일 삼성전자가 약간 눌릴 수도 있는데 장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어보더라고.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삼성전자 어디서 팔고 하이닉스 뭐 사야 그러는데 컨센서스는 아니고 분위기는 삼성전자 8만 원 갈 때 작년 말에 네. 기억나세요? 8만 원 갈 때. 8만 원 갔었죠. 그때 분위기보다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조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당시는 3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분기 실적이. 근데 이번엔 지금 4조 4천억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에 좀 기대가 올라갔어요. 내 느낌에는 8만 원까지 가거나 8만 원까지 가거나 아니면 하이닉스가 15만 원 근처까지 가거나 네. 이 격도가 다시 벌어져서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북밸류가 더 높거든요. 무려 한 25에서 30%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괴리가 좁혀지는 때까지는 좀 더 이렇게 삼성전자가 아웃퍼퍼 오늘같이 5%는 못 가겠지만 네. 아웃퍼는 좀 더 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든 장비업체한테 해피하게 해주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고민인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오늘 근데 그 저기 행복의 날 그것만 한마디만 하면 집에 가도 되겠지. 알겠습니다. 벌써 가시려고요? 또 말씀하고 그거 나가시면 알겠는데 순서를 지켜주세요. 순서를. 방송. 별로 빨리 알겠어. 내리고. 오케이. 아 지금 근데 네. 이 채팅창에서도 좀 의견이 아직 분분한 것 같습니다. 분분하죠. 주총했다고 해서 뭐 딱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젠슨왕 그 이슈로 그것도 사실 언론 플레이 한두 번 하지. 네. 젠슨왕이 뭐 그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5% 6%갈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원래 지금 눌려 있던 거를 한 번에 키 맞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그게 같고. 맞아요. 요게 언덕의 맞아요. 심해서 기관들이 급했어. 음. 다른 소부장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키 맞추기를 했다. 자, 3시 31분 지나고 있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7천억 순매수한 와. 이 장에서 좀 더 가겠네. 지금 하창원 본부장님의 시황을 들어봐야지 좀 의미가 있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이 매도를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1조 제가 어제 4천 원. 물었을 때는 모르겠다 아니, 하셨는데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왜 모르겠다고 했냐면 FOMC 앞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요즘에 기민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축축 사고 올라갈 때 쫙 다 팔고 오. 축축 사고 또 다 팔고.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최근 시장 자체도 좀 그래요. 올라가던 산업군들에서 한 번씩 좀 이제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이제 다른 쪽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사실 이렇게 주가에 급등락이 안 큰 산업군들도 있는데 또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네. 산업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튼 좀 빠르게 순환매를 잘 누리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개인들이 스마트해졌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단타를 쳤을 때 네.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긴 해요. 근데 그냥 결과치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점 자체가 상당히 좀 잘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차익 순매수 3,500억 원 들어왔고요. 선물도 1조 2천억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금융 투자가 또 강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종목에 쏠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종목이 거의 지수를 들어 올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일부 연관된 종목군들은 갔겠죠. 하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이 크게 못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요거는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아까 명앵커도 소신 발언을 한 것처럼 네. 삼성이 5%나 움직이는데 상승 종목수가 이렇게 적다라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안 좋다고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머지가 따라 못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제 일부 기업들로 쏠리는 시장이라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군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가에서 뭔가 반등 시그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얘기가 나온 종목 아니면 다 소외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거래 대금이 또 엄청나게 터졌어요. 네. 12조나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장세다. 좀 쉬워 보이지만 결과치로만 놓고 보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매매를 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아니 장이다. 되게 빨라요. 장이. 빠르기도 하고 너무 해서 빠르고 네, 지나 보면은 결과치만 보면 쉽겠죠. 하지만 실제로 매매해 보면 상당히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시장일 것입니다. 근데 삼전을 뭐 개인이 엄청 사서 올린 거면은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엄청 샀잖아요. 이거는 네.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못 움직이고 할 때는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그쪽에서 또 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수급 이탈이 좀 일부 있었는데 그거를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이탈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발 이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단에서의 뭔가 긍정론보다는 반도체발 영향이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부분에서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5월 20일까지 여러 가지 반도체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연속적이 나오려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좀 추가적인 이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연속성 있게 나올지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200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안으로 10,000분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자, 10,000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김장현 본부장 애니팡 그만하시고 자. 네, 네. 두 분이서 오늘 삼성전자 왜 올랐는지 FOMC 그리고 주총까지 주 후반에 있는 거 요런 거 전략 잘 짜주시면서 삼성전자 상승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주시면 맞아. 10,000분 그냥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네. 거 네. 부탁드립니다. 계속 핸드폰 하고 계시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시황 좀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전염병 뉴스가 좀 오전부터 돌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수젠텍이나 뭐 메가시스, 뭐 진메트리스, CGN 뭐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요. 뭐 국전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부분에서도 상당히 연관성 있는 쪽 아무튼 다 움직였고요. 다음 삼성전자가 일단 강하게 움직이면서 네. CXL 쪽에서의 또 이제 2.0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엑시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향과 그나마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좀 움직였고요. 최근에 소켓 쪽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쪽 연속성 있게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원래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중국발이 많이 없는 그런 이제 색조 OEM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이런 쪽이 좋았는데 네. LG 생활건강의 목표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건설기계 쪽 흐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 조선주 이런 쪽 이제 최근에 순환매 돌고 있는 쪽에서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 저PBR 오늘 또 전반응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네. 이벤트가 나오면서 저PBR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반도체랑 저 PBR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오른 거 보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한국금융지주, KB 뭐 요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그런 거 보면 저 PBR 관련돼서 좀 눌려있던 것들이 오늘 좀 힘을 많이 받았는데 뉴스 현대차도 1.5% 오르고 네. 뉴스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 영업이익 그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이 네. 적자인데도 배당을 유지했다. 유지하겠다. 주주 환원 정책 그대로 이행하겠다. 요런 강력한 좀 의지를 좀 나타낸 거 요거 플러스 젠슨황 플러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거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오늘 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침에 이렇게 들었죠. 네. 젠슨발이고 내일 다시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젠슨발하고 밸류업 그 저기 세제 검토한다는 그 얘기 우리 장 끝나고 그쵸. 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FOMC 전도표 상승할 거 신경을 쓰니까 네. 힘 못 받고 내일까지 기다려 보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저 PBR주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세제 이슈가 있다 그쪽으로 보니까. 그래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산업군이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의 상승을 끌어주는 거는 그 두 산업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쪽,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뭐 잘 가는 쪽도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사실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산업 쪽으로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들 쪽으로 수급이 갈 때는 지수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수에서 연속성 그리고 수급으로 연속성이 나오려면은
그 이제 시장을 계속 롱을 외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나의 그 생각을 아예 좀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난 AI 반도체와 저 PBR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기타 환율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부담스러워도 수급발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연속성 있게 중장기로 끌고 가면은 당연히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의 좀 강한 모멘텀을 갖고 가능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포지션을 확대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일부 눌림에서 기회라는 생각이 안 드신다면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환율이 1339원 어제도 1340원 마지막에 올라갔었는데 환율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환율은 저는 좀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환율 수준까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1340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엔화를 봐야 돼. 1달러는 엔화가 151까지 갔었나? 아까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엔화는 어차피 지금 속도 부분이 원래는 굉장히 가파르게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좀 점진적으로 가니까 그 달러 인덱스에서 좀 강한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FOMC에서 이제 점도표 줄이면 점도표에서 변화가 나오면 환율은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외국인 수급 이탈이 안 나올까? 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나머지 부분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정해놓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방향성을 잡기가 편하시죠. 근데 거기서 좀 물음표가 나오신다면 반드시 현금 비중을 일정 비중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에 조금 이렇게 뭐 간보노라고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그 간을 봐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안 보아야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좀 약간 내가 색깔을 좀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께서 반도체 실적 사이클 6개월 선행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사이클이 상향은 맞는데 이번 사이클은 좀 짧을 거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따가 반도체 뉴스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저 PBR 그리고 다른 그런 섹터들 올랐다는 거. 이 와중에 또 하락한 섹터 뭐 있습니까? 일단은 방산주 조금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요. 거의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좀 조정이 나왔고요. 원전주도 좀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강했는데 거의 다 말아 올려서 좀 끝났습니다. 물론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4%대 이상 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일단 최근에 강한 상승력이 나오던 미용 의료기기가 좀 약간은 꺾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갈 때 요즘에 미용 의료기기가 잘 못 가고 미용 의료기기가 또 가면 화장품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수급의 이동이 있는지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인 요즘에 좀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연관된 종목군들 뭐 미국장에서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연결성 있게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I 의료기기 쪽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도 일부 종목은 갔거든요. 뭐 아지네스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두 자릿수 아니요 가는 종목은 가요. 가는 삼성발 뭔가 모멘텀이 있거나 하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아지넥스텍 이런 종목은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이 장중에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감속기 쪽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렌시스라든지 SBB테크, SPG 근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 차트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일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철강 및 금속, 화학, 뭐 섬유, 의복 이런 쪽이 좀 떨어졌네요. 화학 쪽에서는 또 SKC가 7% 마이너스, SK이노베이션이 4% 마이너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금양도 한 3% 정도. 2차전도 약간 밀렸어. 밀렸죠. 사실 돈이 글로 쏠리니까. 그렇죠.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은 딱 정해져 있고 외국인이 7천억 들어온 건 사실은 좀 이례적인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사실 FOMC 보기 전에 눈치 보기로 코스닥은 조금 쉬고. 코스피는 한 0.5 정도 살짝 오르고 요 정도만 딱 맞는데 경계감이 3전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무슨 영분인지는 모르겠지만 3전 빼고는 0.3%까지 그렇죠. 0.3, 0.5 뭐 요 정도 올랐으면 딱 맞게 내일 FOMC 보자 이러면서 방송각 잡았을 텐데 7천억 들어오니까 이거 무엇이요? 이것이 웬 꽁돈이요? 약간 이런 어리둥절한 상황 이런 상황이라는 거. 외국인이 알겠습니다. 7천억 들어왔고 현재 저희 방송도 7,300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진짜가 좋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는 삼전이 왜 올랐나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간 삼성에서 퀄 테스트 중이라고 주장한 걸 엔비디아 CEO 입에서 말을 테스트 해줘서? 중이라고 한 거면 큰 거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그러게 계시네요. 그건 또 무슨 의미였을까? 약간의 칭찬이 테스트는. 담긴 건 아닐까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해석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때 밥 먹을 때 이재용이 샀나? 밥 먹을 때 이재용이 냈나? 밥값을. 밥값에서? 그래서 고마워서 해줘. 이주 매출 단단을 갖고 계신 그쪽에서 근데 또 돈이 많은 젠스랑이 내가 낼게 이러면서 이제 아이 법가. 아니 돈이 많으면 항상 젠스랑도 사고 복화 있겠죠. 다니니까 돈이 많으면 항상 사고 다니니까 누군가 날 사준 게 처음인 거야. 그렇지. 그 감성이거든요. 이주영이 더 못 벌잖아. 그 사람 훨씬 많은 돈 많잖아. 그러니까 감성을 그래요? 딱 받은 감성을 거죠. 받았다고. 근데 이재용은 재벌이잖아요. 그 사람도 재벌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추측해봤어요. 지금 뭐 워낙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아니 FOMC 앞두고 환율은 달러당 1,340원인데 삼성전자 하나로만 7천억을 사고. 그러니까 특별한 만약에 뭐- 내일 금리가 저기 점도표가 올라가서 네. 이상 우려한 거 경계한 거 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장은 안 갈 겁니다. 당연히. 네. 그래도 저기 10년 만에 국채 그거 금리가 아마 4.4인가 뭔데 한 0.2 정도는 튈 수도 있어요. 4.6. 그럼 환율이 1,335가 아니고 1,345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게 피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장은 안 가는데 돈은 어떻게 하느냐? 삼성이나 이렇게 대형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사듯이 대한민국은 그런 거밖에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우수수수 다른 섹터들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은 빠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삼성전자 지대가는 정도 이렇게 할까. 삼전 때문에 바람직하지 오히려 헷갈리네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삼전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0.3% 정도밖에 안 오면 0.3% 끝나는 거야. 플러스로 하는 거지. 그 내일 경계가 갖고 가는 거야. 삼전은 아예 빼고 생각해봐. 그럼 너 어제 역시 얘기했잖아, 빼놓고. 시장은 수급이 많이 FOMC, 빠지죠. 경계감. FOMC랑 그치. 주주총회 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은 오늘 삼전이 주주총회 주주와의 대화를 첫 번째로 연 거. 그리고 거기서 이익하고 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너네 실적 왜 그렇게 개판 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업 잘못한 거 맞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앞으로 뭐 1, 2등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살살 이제 가려운 데를 조금 긁어주지 않았나라는. 주주분들의 마음을. 네, 그게 전부. 근데 그래도 7천억은 그거 보내오는 거는 기업 밸류업 그거 아까 그렇죠. 그 세제 그렇죠. 그 성에 밝히대 오늘 법인세 아침에 어쩌고 저쩌고. 그 정치적 발언했던 거 그 두 가지지 뭐. 뭔가 이상한데. 근데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삼전을 왜 빼고 생각해? 그건 맞는 말이야. 그건 맞잖아요. 우리 그동안- 시장을 그러니까 이끄는 게 삼성인데. 우리 생각해봐. 연초에 갈래다가 삼전이 1분기 4분기 실적을 초를 쳤잖아요. 최근 삼성은 누워 있었어. 3조 2천억 하다 2조 8천억 초를 치기만 하면 지금 한 두 달 동안 놓은 거라고 한 달 반 동안. 그건 우리가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삼전의 죄야. 삼전의 그거가 죄. 지금 이제 이번에 제목 바꿔. 삼전의 죄. 삼전이 헷갈리 만드는 거고 네, 단두대 이제 와서 보내버려. 이번 분기에 다시 한 5조 네네. 하겠다는 애널리스트 네. 가 나오는데 이 시점에 젠스랑께서 너네도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하면 하이닉스 너네만 내달리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오늘 기자가 질문했건 애널리스트가 물어봤건 간에 거기도 뭐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당장에 얼마를 삼전한테 30%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빌렉 웰 그것이 내년에 나온다면은 그럼 언젠간 되는데 제대로 참 되면 잘 되겠네라는 기대 심리가 갈고 어떻게 이제 보험성 어떻게 보험성? 보잖아요. 오케이. 시가총액이 20% 되는 게 갑자기 터버리면 이렇게 큰일 나니까 불이 나게 들어가는 거고 삼전 못 들어가면 삼전 관련되는 이오테크닉 이런 것도 사놔야지 불안하지 않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뿐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가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기도 이해되시죠? 하고 네. 여러분들이 또 채팅창 잘 봐주세요. 채팅창에 또 이것만 하루 종일 또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또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특징주 첫 번째가 뭐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 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기대가 크다는 발언에 장중 강세.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큐라클. 이제 큐라클. 당뇨병 이제 성황 반부종 경구용 신약 개발. 요게 또 개발이 됐다라는 기대감으로 좋다. 장중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익 추세 전망 목표 주가 30%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상향돼서 지금 목표 주가 얼마예요? 그거 뉴스에 있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죠. 오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뉴스. 얼마나 올랐죠? 결국? 네? 아니 목표 43만 원. 주가 43만 원.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오. 거의 30% 상향. 지금 얼마에 주가? 지금 지금 36만 5천 원.
근데 이게 소심하게 올리거든. 바닥이 퍼졌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못 올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식으로 올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더 올릴 생각이 갖고 있는데 일단 조금 올려도 간 될것 보고. 같아. 그래서 바닥은 탈출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어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 너무 43만 원. 43. 지금 36인데. 그거 얼마야? 18%인데. 근데 그거죠. 그 뭐 이따 뉴스에서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엔 더 이제 나빠질 게 나빠질 거 없다. 없다. 그런 멘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또. 그렇죠. 왜냐면 중국발 영향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데 더 이상 더 안 나빠진다고 하면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SDI 같은 경우도 아무도 안 볼 때 완전 수직해하고 PER이 얼마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 전고치가 그거 인터 뭐 배터리 인터 대하면서 배터리, 네, 2024. 거기서 그렇게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좀 올라갔다가 바로 안 가도 멈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조금 올렸거든. 처음으로 바닥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바닥에서 약간 올렸거든. 그럼 그거 보고서 그리고 리포트 많이 나오면서 네, 같은 이제 수업 털렸죠. 애널리스트 그런 입장에서는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거 뭐 낸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 샵. 맞아요. 샵 내는 거. 샵 예. 내는 거. 제가 이름 헷갈려가지고 그쵸? 올리브영 같은 거. 오케이. 그랬던 알겠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다른 특징주는요? 어, 한두 개만 더. 네,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신작 흥행에 뭐 오늘 강했고요. 일단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막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 이제 그 시즌이잖아요. 네.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에서 만약에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저런 게 몇개 있죠. 하는 기업들이 그 기사 치시면 막 쭉쭉 나오거든요. 아무튼 네. 그런 거에서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로 넘어갑니다. 네, 뉴스 뭐 요거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차트까지 이렇게 귀엽게 넣어놨는데 아무튼 뭐 거래량도 막 탁 터지면서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도 그 생각이 있어요. 그 테스트에서 기대가 크다라는 발언은 네.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무슨 시그널? 그러니까 긍정의 시그널. 음. 삼성이랑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줄만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 기대가 크다라는 발언을 사실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정도로 끝내도 되는데 그 CEO가 괜히 다른 회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저 황 CEO님께서 네. 직접 언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자나 누군가가 기자가 먼저 물어봤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물어봐서 거기에 답변을 한 건가요? 근데 그것도 좀 그게 이상. 그거 마찬가지지. 네. 어떤 생각? 야 일로 와봐. 내가 삼성한테 얘기해 줄 텐데 말이야. 이렇게 그게 더 했어서 좋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 갑자기 위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갑자기 칩 얘기하다가 아 맞다 삼성전자 얘기하고 하고 있어. 있잖아요. 좋아요 있어. 그건 진짜 설명가 갈만하죠. 그런 상황까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물어봐서. 물어봐. 삼성이나 뭐 기자에 하이닉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 어쩌고저쩌고 칩도 블랙엘 칩도 가격이 얼마예요? 어저께 왜 가격 얘기 안 했어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질문하니까 답을 해줬다. 원래 그런 거야. 어쨌든 좋은 질문 해.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SK 하이닉스를 꼽아서 질문했으면 또 달라졌을 야, 수 SK에서 질문할 게 뭐 있어? 지금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쵸. 예. 뭘 질문해? 뭐 이미 할 점유율 게 없어요. 높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세게 받기. 이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민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들, 추가적인 질문, 이게 무슨 뜻이냐? 못 믿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 답변이 나왔나? 왜 궁금해서. 굳이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삼전을 못 믿는 못 거야. 믿었기 때문에 믿지도 좀 더 않고. 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풀리 할 때까지는 약간 야금야금 더 가는 거지. 대단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HBM.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는 거. 그렇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죠. 저는, 네. 진짜요? 주총은 관계 없어요. 주총은 주총은 기분 나쁜 사람 가갖고 화내고 그런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사한다고 기분 그렇게 좋아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에이, 그 주총에 진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총들만 있습니까? 배당을 올렸어 뭐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사 선임 할 때 무슨 일 바꿨어? 아무것도 없잖아. 진정성. 진정성 있게 느꼈으면 그 기분 좋겠지. 기분 좋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네. 본호님하고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은 저게 핵심이라고 네. 느끼시는 뭐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크게 좀 의심이 갔던 부분을 긁어준 건 맞죠? 황 사장 네. 입으로. 그렇죠. 네, 맞죠. 네. 퀄테스트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약간 소문에 아니다. 뭐 맞다, 이미 빠그라졌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아니 자 멘트 나왔으니까. 기계적인 반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펄 테스트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나 저기 작년. 위층에 EBC 잘리기 전부터 있었어. 맞아요. 10월 달부터. 10월 10월 달부터. 10월. 찌라시 나오면서 맞아요. 어디 뭐 서분지 어디에 무슨 반도체 회사가 삼성이랑 맞아. 뭐 테스트를 보냈다더라. 테스트가 오래 걸리는 건 꽤 오래 걸려요. 에이 그래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10월, 3월. 아.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찌라시라고만 생각했던 그거를 사실이라고 콕 집어줬으니까. 이게 거의 끝날거나 아니면 뭔가 결과가 있을 법하니까 그런 코멘트를 한 거겠지. 자기도 저렇게 하고 나서 기대한다는데 꽝이었어. 바로 다음 달에. 그러면 자기도 웃긴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럼. 좀 발언 하나에 문구 그렇죠. 하나에 좀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파월의 FOMC에서 문구 바뀐 거 막 우리가 막 자체적으로 막 해석하잖아요. 맞아, 그거랑 맞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AI 반도체의 핵심은 지금 엔비디아니까 거기에 대장이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강하늘님께서 민준아 무식하면 말을 하지 마. 테스트 1년도 걸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오늘 아침에 테스트 하는 거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깜짝 알려줘야죠. 황 사장이나 삼성전자처럼 에이. 계속 찌라시도 흘리고 루머도 흘리고 언급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대로 된 오늘의 삼성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테스트하면 마세요. 10월달에 했을 때 테스트가 금방 안 낀다는 거는 업계에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죠. 근데 당연히. 문제는 그동안 지금 1월까지 올 때 네. 실적이 제대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실적이 1월달에 초를 쳤기 때문에 이걸 한 단계 낮춘 거야. 레벨 다운. 다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 와중에 이게 구체화되니까 힘을 크게 받은 거다. 알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이지혜님께서 삼전 얘기 고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뭐 섹터도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죠. 오케이. 삼성은 그걸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일본 전염병 확산. 요거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갈 때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전염병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순환매가 도는 거. 왜냐면 전거래나 전전거래 뭐 품절도 좀 움직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고점에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좀 의미 있는 위치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코로나처럼 만약에 또 확 퍼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또 여기저기서 또 막 또 봉쇄나 또 이런 얘기가 무섭다. 그런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걱정을 사서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IT 날라갑니다. 그러면. 그럼 저번 주가 이 IT 전염병 날라갑니다. 치사율이 높아요? 30%. 30%. 오, 높다. 근데 문제는 치사율도 중요하지만 전염되는 율이 중요하지. 전염률. 근데 아직까지 그 뭐 전체 표본은 좀 작으니까. 작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뭐 또 이제 WHO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런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긴 하죠. 왜냐면 우리가 일본 여행 많이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네. 갔다 와서 걸리면은 우리나라 병원 사태가 젊은 아직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걸린대요. 우리 병원 사태가 아직 병원 사태래. 의사 사태가 아직 그쵸.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여건되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그럴 수 되는 것 있겠네. 같아요. 예. 지금 쇼크 증후군이래. 쇼크 증후군. 쇼크 안 하면 되는 거죠. 쇼크 증후군. 치사율 30%래. 근데 1,300명 걸렸는데 400명, 300명. 와, 그럼 아니 진짜 21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치사율이 30%라고 나와요. 그게 50세 미만 환자 65명 중 21명 사망. 그러니까 왜 65명밖에 그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치사율 30%가 30%가 아니지. 아니라는 거지. 50대 중에서 30%네. 걸려서. 아니, 상식적으로 젊은 층. 아니 그러니까 1,300명 중에서 젊은 층이 그러면은 60명밖에 안 걸렸다는 소리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확진 사례가 1,몇백 건이나 돼요. 1,300. 제가 기사 봐서 378건. 작년에 900명. 아, 지금 작년 거. 3월까지가 340명. 올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치사율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낮은 건 아주 아닌 것 엄청나게 같은데 숫자는 표본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일본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지금 있어? 선거 있어요. 4월 28일에 선거 있습니다. 근데 그 있지. 보궐선거 있는데 거기서 이겨야 돼요. 기시다가. 근데 지금 거리가 없어. 다른 거 막 했는데 뭐가 정책 모멘텀이 안 나와. 이러니까 요걸 살살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사회에서 투표하지 말라고. 아니. 이런 걸로 정부가 이제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라는 I see. 그런 일각의 의심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 어렵네. 그래서 저 그럴 수 있죠. 기사를 좀 잘 중국도 그랬어요. 찾아보셔야 근데 된다는 무서운 거. 게 지금 댓글로 말씀하시는데 증상이 없대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쇼크. 증상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없다고 죽는 게 하시는데요? 어딨어.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쓰러져? 어린애들은 목 아프고 나이 드신 약간의 분들은 있구나. 감기 증상 그리고 이게 좀 심해지면 폐렴. 배려. 그래서 오늘 폐렴 코로나 관련 주가 스타일로.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요게
상한가 같잖아요. 경남제약, 수젠텍, 국제약품 요거 다 맞아요. 상한가입니다. 그런 요게 폐렴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감기랑 충분히 이유가 비슷하게. 되네요. 폐렴 오늘 좀 테마 보면 폐렴,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요거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엄청 이게 올라갔는데. 잘못하면 진짜 옛날에는 그 IT 제품 잘 팔릴 때 네. 올림픽 주기라 그랬거든. 올림픽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4년에 한 번씩 IT 수가 튄다 그랬는데 우리 코로나가 언제였지? 2000년이었잖아요. 올림픽 주기죠. 4년에 한 번씩 뭐 터지면 안 되는데. 네. 10년에 한 번 터지는 거 용인할 수 있어. 4년에 한 번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당연히 조심해야 아, 되는 네. 거지만 그 비하인드에는 또 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면 플로우를 알 수도 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일본 그 전염병 뉴스 그거 있었고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그다음 뭐 마지막 거는 LG 생활건강인데 네. 그거 얘기해가지고 LG 생건. 네. 저희 바카스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분께서 좀 잘 이 상승을 이용해서 얘기한 그때 거 다 얼마? 가는 것 같아요. 화타이어. 그때도 꽤 맞아. 높은 네. 가격에 높은 사셨는데 가격이었어요. 60. 거의 30만 원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0만 원대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 36만 원 정도 됐으니까 거기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한 20%. 그분 평단이 높았던 걸로 알고 엄청 높았어, 엄청 높았어요. 높았어. 엄청 높았어요. 거의 한 60 60만 원. 정도대 맞아. 아니었어요? 쉽지 않네요. 다음 뉴스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전과 오늘 시장의 흐름. 오늘 그래도 저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뭔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히려 더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진짜 크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오늘 삼전이 빡 오르는 거 보면서 갈 종목은 내일 FOMC만에 애매모호하지만 그렇게 큰 충격 없다면 조금만 충격 있으면 삼성 사고 싶어요? 지금? 내일 내일? 내일 보고 민기 FOMC 요즘 보고 주식 안 해. 안 해? 제가 요즘 관심 손이 없구나. 잘 안 가요. 좀 더 가겠다. 한 5% 더 갈 것 같다. 5%. 야금야금 5% 더 갈 것 같아. 요즘 잘하시는 우리 민준 앵커한테 물어봐요. 살 주식 거예요? 안 하는데? 아무튼 살 삼전이요? 것 같아요, 지금? 절대 안 살 것 같은데. 절대 안 산대. 그럼 더 가겠네. 또 욕하겠다. 제가 안 사면 호재예요, 여러분. 저희가 안 사야 갑니다. 한번 맞춰볼까? 삼성전자 78,000원에서 81,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한번 할 때까지 하이닉스가 151,100원까지 가면은 스위칭 다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나 혼자 계산해 보는 거야. 자꾸 물어보니까 그 북밸류가 얼마고 아까 북밸류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한 20에서 30% 프리미엄 받았거든요. 하이닉스가 물론 ROE가 높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 똑같아지진 않더라도 확 줄어들려고 하면은 여기 올라가고 여기 더 빠져야 되잖아. 오늘 올라가서 계산해 보니까 대충 그런 계산이 나오긴 하더라고. 이거 듣는 사람이 제 말대로 하는 게 아닌데 기관 투자가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10명, 7명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뭘 가져오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또 사진 들고 왔는데 사진. 오늘 또 이제 시장이 또 올랐으니까 굉장히 또 신나게 이제 소가 놀고 있는데 네. 상어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물지 안 물지는 몰라요. 어머, 세 FOMC. 마리나. 네, 무서운데? FOMC. 그래서 근데 이제 소가 저는 튜브 잘해서 잘 떠다니고 있으니까 좀 약간 잘 버텨주지 않을까 정도로 해서 좀 즐기고는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불안한 그런 시장. 바보 같은 느낌으로. 소예요. 지 나발이가 아닌 데서 너는 불안하지. 물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 싸우면은 싸울 수가 이기는데. 없구나. 상어가 죽으니까 싸울 수가 없네. 아, 이것도 시사점이 있네요. 그러네. 내가 아는 것만 하자. 괜히 오늘 뭐 이런 테마 있다 그래서 이거 쫓아갔다가 내 나와바리가 아닌 데서 근데 내 내가 구역이 아닌 데서. 나와바리가 아닌데 가야 리스크를 좀 걸어야 더 즐겁지. 더 많은 걸 얻고 행복하고. 그러면 저기 그 돌이켜 봤을 때 삼성 S 때 훅 빠질 때 아무도 리스크가 크잖아요. 내 나와바리 아닌 거 조금 2차전지 좀 가지 않을까? 살짝 보험 넣고 우리 뭐 세상처럼 삼성전자 막 때릴 때 내가 이제 더 때리기 싫다. 나도 힘 빠진다. 그럴 때 보험용으로 살짝 해놨으면은 그 나와버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죠. 다른 거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어. 댓글에- 그럼 물어본 거야. 내일 빠지면 사겠냐. 중요한 건 내일 FOMC 때 빠지면은 여기 한마디였는데 내일 FOMC 때 빠지면은 그때 살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야 돼. 지금 생각하세요.
그치. 왜 남의 거 뺏어? 여기 다 지금. 끝났다 그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얘기. 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제 나발이 아니라고. 왜 나와버리 자꾸 침범해가지고 봐봐, 남의 남의 나와버리 나와버리 좋아. 있어 놓으세요. 내가 얘기할 때 나발이 한번 해. 안 하잖아요. 맞죠, 본부장님은.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자, 속꼬리, 속꼬리 맛있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 뭐라고요? 저 정신이 없네요. 해석해 주세요. 뭐 나 해석해달라고? 아까 소속이. 아니요, 정신이 저는 혼미해졌어요. 동의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있어요. 네. 지금 사실 하창원 본부장님이 네. 현금 40%, 50% 네네. 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네네. 사실 시장이 떨어질 거를 좀 기대하면서 네. 낮게 사는 것도 저도 굉장히 유효하고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이렇게 지금 2월 달부터 3월 20일까지 네. 한 달 반 넘게 기회를 이렇게 안 줘버리면 근데 그 전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이전에 잡을 때가 지수가 굉장히 아랫단에서 그때 제가 막 계속 사자 2400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2400 전에 그 2200대 요때부터 샀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보면은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점도 비싼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따로 계좌 파셔가지고 따르게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좀 제가 좋게 보는 이런 산업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데서는 충분히 수익가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반론을 제시하자면 네. 만약에 2200에서 주운 사람이 지금 2700인데 이때 동안 안 팔았을까? 팔았겠지. 팔았을 수도 있죠. 왜냐면 네. 2200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2500만 올라와도 이 정도면 내 올랐다. 기준 고점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계속 비중 줄여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보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2550에서 2700 사이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네네네. 그럼 지금 그런 지가 시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꽤 됐는데. 근데 꽤 아주 됐는데. 오래된 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오래 2600 몇십으로 올라간 것이 가고 지금 멈추는 상태가 한 달이야. 2월 초순과 중순 상태에서 그쵸. 그대로 멈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학본 부장님 얘기한 그 2600에서 판 사람도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2500까지 왔을 때 그때 판 사람이 문제지. 우리 얘기 듣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27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누구는 2500, 600을 팔 수도 있고 누구는 그때서 사가지고 지금 버틸 수도 있고 그게 달라지는 거지.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는 코스피는 오는 게 없어요.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그때 많이 올랐지.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또 끼어들었네 나와버려. 이거 구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틀리지 왜냐면 않아요.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올라오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좀 올라왔고, 그렇다고 제가 뭐 주식 전부 다 팔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50%도 괜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뭐 그 나머지 현금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자고 드린 적도 없고, 네. 계속적으로 뭐 변압기라든지 좋은 산업군들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물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산업이 다 가지는 않았죠. 그래도 뭐 상당 부분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상황이고, 충분히 그 시장 안에서 매매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저는 그걸 놓쳤다라고 생각해도 지금 그 아랫부분에서 잡았던 그 포트폴리오에 현재 윗라인에 그 포트폴리오 추가로 매수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따로 뭔가 단기적인 운영을 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이렇게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흐름들에서 만약에 지수 하락이 급락이 나온다면 이전에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지수 3000에서 현금 보유 없이 다 주식 매매하시다가 발목 잡히셔가지고 대응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매매해보세요. 그거 어려워요. 고점에서 조금 떨어지면 다시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에 주식도 물리기 시작하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화를 하는 거고, 일정 비중의 현금을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거는 수익을 일부 놓치더라도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안정성 부분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람마다 그런 흐름들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러한 흐름들로 유지를 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욕심은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3%에 추구하는 방향성과 그런 것 때문에
뭐 수익률 대결이나 뭐 그런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 우리가 종목 언급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사실 큰 종목 삼성전자 같은 거나 제대로 얘기하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 CG로 위에 여기 모이포트 수익률 이렇게 떠서 얘기를 딱 하면 뭔가 근데 더 와닿을 것 같아. 와닿지. 근데 그 모티베이션이 없지. 왜요? 그걸 잘해봤자 여기서 뭐 보너스 저기 해서 5천만 원, 1천만 원 우리한테 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 깨지면은 여기서 뭐 된다 하는데 누가 그걸 대고 하겠어? 안 하지. 회사에서 내가 운영하는 명예는 없잖아요, 명예. 명예가 주소리 하면 돼. 잔나 다른 방송국에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다른 방송에서 내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그러니까 그 김장현 본부장님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안 하지. 소속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그렇다는 거죠. 욕심이. 제가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모의포트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왜냐면은 되게 두 분이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맞는 잘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들이 다 기억은 안 나고 사실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할수 좀 없어요. 희석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그거 할 수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그래도 좀 조심해보자. 상어들이 좀 있는 그런 네. 상황. 자,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진짜 짧게 하셔야 돼요. 4시 9분이에요, 4시 9분. 괜찮아. 뭐, 저희가 가야 되는데. 뒤에 뉴스룸 팀도 있는데. 제 인사이트도 해야지. 인사이트 해야 돼요? 인사이트도 그거 10분인데. 맞아요, 많아요, 시간 시간 많아요. 네, 네. 오늘 한마디는 이겁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라 했죠? 오늘요? 3월 세계 20일. 국제, 뭐였어요? 아까 국제 국제 행복의 날. 국제 행복의 날. 유엔 무슨 어디서 행복의 날을 오늘로 정했어요. 3월 20일. 그래서 가져왔어요. 뭐라고 가져오셨을까요? 볼까요? Happiness everywhere. 행복은 어디에나 있다. 먼저 찾지 말고 명민 씨 얼굴 보고 민티는 얼굴 보고 헛소리 하더라도 동미 아저씨하고 우리 보나 아저씨 얘기 들으면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만 잘 받으세요. Point is everywhere, hint is everywhere. 그러면 happiness is everywhere 된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대한민국은 별 너무 재미 좋다. 없어요. 이게 있잖아요. 나라가 30개 이렇게 리스트 하거든요. 150개 중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일까요? 어떤 해피니스에서. OECD 거의 행복에서? 꼴찌로 알고 있어요. 22년도 기준으로 네. 1등이 핀란드고 2등이 덴마크예요. 네. 사우디도 싱가포르 25위. 그 저기 아시아에서 1등이고 사우디도 30등 안에 있어요. 네. 대한민국 없어요. 그래요. 대만도 있고 앞에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탑 10은 누군지 알아요? 강대국이 아니에요. 강소국. 강소국. 유럽에 있는 북유럽 강소국. 아니 미국도 저는 없어. 그게 문제라고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걸 또 뭐 차트화 시켜가지고 리스트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안 그러면 행복한데. 하여튼 그런 거 보지 말고 오늘 행복의 날이라 그러니까 해피니스는 어디 있는가 보니까 힌트, 헬프 뭐 이런 거 다 옆에 있으니까 도초에 있으니까 자기가 눈만 뜨고 오픈 마인드 하면은 열릴 수 있다고 보면은 그게 열리면 해피니스 찾아보지 않을까. 보고 듣는 그런 모든 컨텐츠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아까 했던 그거 요거 모히토포트 모이포트. 아침에 했던 거 궁금하다. 모히토포트 아침보다 반도체 비중이 좀 올라갔네요.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은 거야. 그래요? 17%. 제가 뭐 아침 바빴어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장을 사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하이닉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있는 ETF가 오늘은 안 통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없는 대부분의 반도체 ETF는 또 언더퍼폼할 거라고. 네. 그럼 개별 종목은 아까 삼성전자 관련되는 개별 종목만 사지 않으면 오늘 또 빠졌어. 이 쉽지 않다고. 오늘 같은 날은 국내 ETF가 아니고 삼전, 하이닉스, 엔비디아 요 믹스예요. 그 누가 삼성전자 반도체 빠졌으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말고 안 올라갔네. 코덱스를 사면은 네. 아웃퍼폼이지. 오늘 코덱스 얼마 올랐어? 예를 들어서 장이 왜 코덱스 왜 가죠? 삼성전자 가고 기업 밸류 가면은 코덱스가 가는 거예요. 네. 시장보다 아웃퍼폼 크게 합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 들어있는 안데 또 다시 보고 복잡해졌어요. 대충 장 따라가면 30% 먹고 기업 밸류하고 조선 합하면 20%. 그러면 장 한 50% 먹는 거예요. 그래도 현금 30% 남기고 네. 제약바이오 기타 등등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한 18% 얹혀놓고 어디 하나도 30% 없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아니 그 내일 FOMC랑 그 다음에 중요하네. 주 여기 후반에 있어요. 있는 요거 그 해줄게. 주총 FOMC. 경계해요 말아요. 삼전 이렇게 올랐는데 그냥 애매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봅시다. 네. 경계감 이미 많이 가졌죠. 이미 반영됐다. 이미 많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피셜리는 3번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뭐라는 거는 아니까네.
10원 갖고 있는 물어보면 거의 다 근데 두 번으로 낮출 수도 있어.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지. 리스크를 안고 있어.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발현했을 때 임팩트가 엄청 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10년물이고 칠 거기 때문에 하루는 영향이 있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그게 나왔을 때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거기도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오면은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파월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헐키시하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매파적으로 더 얹히느냐, 아니면 달래주는 약간의 비둘기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갖고 그 충격이 오전하고 오후하고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시 반하고 5시 반하고 네. 같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둘 다 매파적이면은 장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몰포트에서 대형주주를 확 쏠립니다. 네. 그리고 장은 다시 빠지죠. 그럼 2600 초반으로 다시 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FOMC네. 하장훈 본부장 FOMC에다가 코멘트 하실 거 있어요? 저는 일단은 좀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 그 지금의 스탠스에서만 좀 변경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나오면 지금 뭐 유가라든지 좀 불안한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만 조금 변경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뭐 물론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어떠한 좀 약간 뒤늦게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전도표의 변화가 아무튼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예상했을 때는 어떻게 FOMC 경계감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그냥 그런 마음이 더 큽니까? 일단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다. 네, 여기 근데- 아리까리. 네, 왜냐하면 근데 지금 최근에 물가 지표를 보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연준이 비둘기에서 좀 중립만 가더라도 일부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탠스가 바뀌는 건 제가 파월이 아니니까 어떻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요거 하나 아까 TSMC 산하는 공정은 아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거 한번 블랙웰이라고 이번 나온 거. 꼭 알아야 될 것만. 그건 뭐 성능이 몇십 배고 이런 거 뭐 머리 을 거 없고 머리 네. 아프니까 좋은 성능 나왔어 예상되는. 근데 이게 그 전 버전보다 어드밴스된 건데 네. 만드는 TSMC 공장에서 만드는 공정은 그대로예요. 오. TSMC 물론 4나노도 약간은 여기서 나아진 4나노긴 해요. 네. 맞아, 3나노가 아니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 생산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좀 수월하게 증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싶었다. 그럴 수도 있고 애플이 3나노를 다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스트가 떨어진 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3나노보다는 4나노가 아무래도 코스트가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전날에 가격 얼마냐고 가격 물어봤는데 얘기 안 했는데 얼마예요? 이러고 보니까 CFO가 얘기한 건지 전스랑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에너지데이에서 한 4만 불 안 되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코스트인지 가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코스트일 리가 없지 않아요? 모르죠. 주어가 정확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6만 불에서 한 8만 불 정도 된다는 지금 얘기예요? 가격이 4만 불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스트가 3, 4만 불이면은 만약에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을 한 6만 불 팔 수도 있지. 우와. 내년도니까. 아니면 이게 3만 불이고 한 5만 불에 팔 수도 있고. 3만 불, 4만 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스트가 3만 불 때문에 낮은 거거든요, 사실 봤을 때. 근데 이게 4나노랑 관련되니까 그런 네. 건지 이거를 해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4나노에서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성과 생산을 갖춰 나가는 입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들었어? 아니 뭐라도 괜찮아. 이거는. 그냥 원래 저게 나온 게 신제품 따따따단 했잖아. 네네네. 저게 3나노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4나노가 된 거야. 네. 그래서 물량은 더 늘었어. 오히려 3나노 물량은 아니니까 물량은 늘었어. 근데 가격은 조금 다운. 가격이 좀 더 싸고 물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특징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관심 없지? 아 그렇구나. 관심 그거 많습니다. 물어봐야지. 엔비디아 천불 가냐고. 그렇죠. 엔비디아 천불 가나요? 뭐 내일 뭐 충격이 엄청 크지 않으면 내일 아까 FOMC가 영향을 주긴 주죠 걔네들도. 근데 그것도 전약 후강인지 전강 후강은 아니겠네. 전강 전약 후강일지 모르겠다. 하여튼 천불은 결국 가지 않겠어요?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3전 8만 전자 가나요? 그게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부터는 바로 가지 못하겠죠. 천천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헤르밋 A님께서 코스트가 뭐예요? 가격이 영어로 코스트 아닌가? 그래서 코스트 비용이죠. 제작 코스트 비용을 비용이죠. 말씀하는 거고 제작 비용. 가격은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그래서 만드는데 3-4만 불 들었다고 치면 적어도 6만 불에 팔아요. 뭐 엔비디아 마진이 한 40% 50% 남으니까 50% 남으니까. 예, 그럼 6만 불이나 8만 불 정도에 팔아야 8만 불은 된다. 아니고 한 6만 불 정도 가까이 맞죠. 6만 불 가까이.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나와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결론을 내리자면은 내일 FOMC를 결국은 봐야겠다. 봐야 한다. 근데 경계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막 리스크가 막 엄청 클려나 뭐 이런 생각은 한다. 일단 내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러셨어요. 뭐 어차피 지나갈 건데 금리 인상만 안 하면 되지. 좋다. 또 멀리 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주식에서 돈 벌려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맞아. 중요합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 자, 오케이. 자, 행복한 칼칼칼 날이니까. 가죠. 네, 자 행복한 날 8,000분 거의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칼칼칼. 박하윤의 바카스. 뭐야? 콸콸콸 오늘 만나볼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2020년도 한창 주식 급상승 시기에 HL 만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물타기를 조금 했는데도 현재 67,000원이고요.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50%가 넘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고민이 굉장히 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알아볼게요. 일단 이 종목 매출은 계속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게 유지는 됐지만 영업이익이 506억 원으로 11% 하락했다. 해당 분기에 발생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해도 영업이익률이 3.6% 수준으로 수익성이 너무 아쉽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저평가 상태이라고 해요. PBR이 0.68배인데 기아와 현대와 달리 정부가 이끄는 주가 부양책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리포트들 살펴봤더니 이번에 되게 반반으로 갈리는 모습이었어요. 추가 실망보다는 기대를 해보자. 잠깐 쉬어가는 거다. 라는 쪽도 있고요. 아쉬운 외형과 수익성이다. 수익성이 또 부진했네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일단 수익성이 부진했네요를 보면은 목표가도 하향 조정했어요. 4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또 추가 실망보다는 기대를 하자. 그 이유는 HMG 북미 인도 투자 수혜 그리고 신사업 감안 시 종목 관심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면서 여전히 목표가 5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가 뭐 다 무너져가지고 월도 모든 선들을 다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있더라고요. 3월 26일, D-Day 6일 남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종토방에서 가져온 건데 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읽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의 결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카스의 결론입니다. 봄날님이 써주신 거거든요. 봄날님이 다른 대안을 찾을 만도 그리고 찾아야 할 만도. 만두도 다른 거 잘 찾아야 된다고? 네. 이거 만두 잘 하시는 분. 한라만두. 잘 몰라요. 한라만두잖아요, 한라만두. 한라 거잖아. 맞아. 네, 한라 거잖아. 며칠 근사하지. 여기도 M&A 뭐 이슈가 있지 않나? 아, 이거 근데 우리 바카스에서 안 했어요? 저번에 했죠?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어. 했었어요, 만두 내가?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따로 찾았던 아, 기억이 그래요? 나거든. 맞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기억이 나나 했는데. 그럼 그래도 계속 빠졌다는 얘기네. 그때. 그래서 그때 현대차 올라가기 전인데 만도한테는 냉정한데 왜 현대차한테는 안 걸었냐고 저한테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아. 기억나시죠? 네. 아 맞다 기억난다. 그랬던 것 그래서 같다. 현대차는 좀 맞다.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은 보노님한테 물어보면 맞네. 되겠네. 그때 현대차한테는 관대한데 만두한테는 조금 냉정했던 시각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냉정했었어야지. 아직도? 네. 왜요? 핵심적인 많이 이슈는 뭐예요? 냉정했었어야지. 그 이슈 있잖아요. 뭐요? 어떤 거요? 승계. 승계. 아, 승계 때문에?
아, 나 이거 기억이 안 나냐. 얘네도 승계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 이슈 있어가지고 좀 움직임이 좀 둔할 수 있다. 그랬다면 현대차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약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영업이익단이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이건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이게 좀 추세가 턴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일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 두고 가보자. 그때랑 좀 뷰가 바뀌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별로 안 좋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지금도 위치가 좀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전저점을 그때 말씀드릴 땐 전저점을 안 깼었는데 또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하방이 좀 상당히 크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네. 추가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 근데 뭐 지금 물량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그 사연자 분은 뭐 현재 시점에서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엄마 님이 네. 그만둬. 조롱에 아주 그냥 지금 맛 들렸네. 아 근데 보노 형, 저 구름샘님이 보노 형 당당하게 해. 승계가 별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인이님께서 아 승계 우리 잘못한 게 아니라 승계하는 애들의 이슈인 건데 왜 우리의 우리가 목소리가 조심해야지. 작아져야 되냐라고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지. 굳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잖아. 누구랑요? 아니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거 승계 얘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 태세전환 빨라 역시. 딱 끊어버리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예. 본부장님의 주가가 안 아니, 좋으니까. 잘 몰라 H만 대해서. 아, 안돼 몰라. 만도 모르고. 주가가 안 좋아. 아니, 나는 오케이. 알면은 다 얘기하잖아. 그렇죠, 정치고 그렇죠. 나발이건. 근데 어. 잘 모르겠어. 아침에 난리 났었어. 여당 야당 해가지고. 아는 거라서. 채팅창 진짜 막 불나듯이 올라갔어. 난 안 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난 동접자 한 20만 되는 줄 알았어. 채팅창 막 올라가가지고. 제가 의도했으면 더 세게 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 자 그러면 보노님 이분 아까 평단이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평단이 67,000원? 67,000원에 15% 가지고 반값이네. 계십니다. 67,000원에 15% 오늘 기준으로 32,450원인데 마이너스 너무 50 높아요. 넘죠. 보노님 요거는 어떡합니까?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67,000원대에서 2017년도에 빠졌다가 다시 2021, 2년도에 돌아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를 하실 거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한 번씩 기회를 주긴 주는데 이게 어쨌든 자동차 쪽이 업황이 어쨌든 좀 턴을 하는 그런 흐름들, 뭐 수익성 개선에다가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리포트 보시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바뀌는 흐름을 보실 때까지는 좀 일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목표 6만 원은 안 갈 것 같아요. 좀 쉽지 이게 않죠. 핵심이 네, 쉽지 인포테인먼트하고 않아요. 딱 그런 쪽인데 마진이 낮으면 박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쪽 테마면 다른 그 반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갈 주식이 많기 때문에 얼른 갈아서 그쪽으로 사가지고 뛰어넘어야지. 이거 스트럭을 해가지고 물론 아까 목표 주가 4만 얼마? 뭐 애널리스트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건 갈 수 있어요. 4만 언제나 원, 가요. 5만 원. 그 정도는 애널리스트도 자기 밥 빌어 먹어 사야 되니까 네. 그까지 버티는 건데 6만 원? 그건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딱딱 만들어 이렇게. 그건 안 갈 것 같아. 그렇죠. 67,000원은 안 쉽지 돌아올 않을 것 것 같아. 같습니다. 안 돌아올 아마 4만 원대만 와도 네. 4만 원대, 4만 5천 원만 돼도 좋지. 아마 당연히 좋죠. 당연히 엄청 좋은데 여기를 뚫는 것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가격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좀 매물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뚫는 것도 정말 뭔가 진짜 회사에서 완전 턴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엄청나게. 그런 긍정적인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원래 현재 보유하고 계신 평단은 굉장히 좀 힘들다, 희박하다. 그냥 올라올 때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100%가 올라야 되거든요. 100%가 넘게 올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거 못 봐가지고 왜 사셨다 그랬어요? 왜 사긴 좋았었지.
그런 그냥 예, 주식이 급상승해서 그냥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한참 주식 급상승할 때 사실 요거는 그 테슬라랑 현대자동차 막 떴을 맞아요. 때 그때 막 그때 코로나 막 때 돈 올라갔죠. 막 풀렸을 때 그랬었구나. 만도는 그때 같이 주목을 받았어요. 아마 맞아요. 로봇이랑도 같이 엮였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가요? 제가 맞나?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엮이면서 막 올라갔던 종목. 거기다가 뭐 하나 그 신사업이 같이 로봇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신사업. 그래서 자고로 그렇게 많이 같이 갈 때는 엮였을 많이 갈 거예요. 때는 말이죠. 대장주 사야 돼. 묶기들은 3년 있다 다시 돌아오잖아. 삼성하이닉스 그리고 돌아온다니까. 근데 조금만 그때는 샀다가는 안 돌아오면은 많이 사면은 10% 이상 샀다가 조금만 걸리면 대책 없어. 자율주행이었다. 자율주행. 로봇은 그러니까. 아니고 인포팅. 그때 자율주행이었다. 근데 만도는 그때 자율주행에서도 특허도 굉장히 많고 사실 기술력으로도 뒤지지 않는다고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주식이 언급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엔 아예 죽어버렸죠. 자동차 부품 자체도 얘기 안 하는데 만도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게나. 그렇죠. 아, 언제 한번 돌아올까 이런 날이? 모르겠네. 67,000원은 힘들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래도 굳이 어느 정도? 방어하자면 요거 지금 32,000원 너무 싸지 않아요? PER이 그래도 10배인데? 10배도 안 되지. 아니 그게 그 정도 싸다고 할 수는 없어.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뒤에 뉴스룸 팀이 기다려서 저희도 이만 가야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왜 만두 또 했냐 하셨는데 사연이 없습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3프로 머니 채널 들어오셔서요. 저희 클로징벨 라이브 영상에 우리 콸콸콸 사연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의 그 영상은 5-6천에 나와요. 진짜. 저희는 700 정도 나옵니다. 아하. 여러분이 힘을 많이 내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도 그렇게 해주시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내일 FOMC 아침에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랑 잘 확인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뒤에 뉴스룸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